네, 상한가튜브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자, 5월 6일 상한가 갔었던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상한가 전망대는 전일제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을 당일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개를 좀 해드리는데요. 가격 제한 폭이 30%이다 보니까 종목들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연속적인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단발적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방향은 차익 실현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즉 주식이라는 게 워낙에 시장의 종목들도 많고 또 특정 종목들이나 섹터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관점으로서 또 급등주나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종목들은 그럴 만한 기술적인 수급적인 위치 상태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종목이 올라가는 것과 더불어서 언제 차익 실현하는지 고점 매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분할 매매를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종목 네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잔, 유니온, 파미셀, 케미치, 하이텍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종목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한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이후에 무상증자 이후에 여기 더불어서 영국 편집숍의 MOU 양의 각서이죠. 체결 소식에 따라서 또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무증에 따라서 호재를 좀 발표하면서 주가를 좀 띄우는 모습인데 사실 무증을 하든 아니면 뭐 감자를 하든 유상증자를 하든지 간에 사실 대규모 유상증자 빼고는 서류상에서 회사의 어떤 모양새가 바뀌는 것이지 덩치가 커지냐 작아지냐 유상 감자도 있겠고 유상 무상 증자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주식 수를 늘리는 데 좀 집중을 하죠. 예, 그래서 이 자한 같은 경우는 뭐 회사 자체가 그렇게 뭐 매출액에 대한 어떤 기복이나 안정성을 확보한 그런 기업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출액에 대한 기복이라든지 영업이익에서 등락이 좀 심하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발생하는 그 기반을 다양하게 늘리든지 아니면 확고하게 시장 점유율을 마켓 쉐어를 늘려가든지 이 한 두 가지 정도가량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한 전략들이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하게 되면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자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대량 보유자 주식수에 대한 변동, 뭐 이번 보고서에서 뭐 누가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이제 뭐 나오기도 했는데 이거는 무상증자에 따라서 주식 수량이 변동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공시를 한 것뿐이고요. 여튼 2연속 상한가를 가는 모습에서 아침 장초반서부터 강하게 제압을 했었고 상한가 잔량이 4,500만 주예요. 유동주식수가 자한 같은 경우에는 9,800만 주인 것을 9,900만 주인 것을 감안했을 때 상한가 잔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수준입니다. 1,000원짜리 종목이니까 700원대 대비해서 1,300원에서부터 한 1,500원대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또 점상한가가 또 진행이 된다라기보다는 이 종목의 패턴은 일반적인 수급형 패턴입니다. 즉 점상한가가 나오고 나서도 다시금 풀렸다가 눌려준 이후에 재차 재반등까지 놔줄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만큼 행여나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더불어서 거래가 좀 발생했을 때가 1,000만 주 정도가량 나왔습니다. 1,000만 주 정도가량 나왔는데 지금 4,500만 주 정도가량의 상장량이면은 상당히 많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누군가 고의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기보다는 현재 시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미 월봉선상에서는 전고점대를 돌파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게다가 갭으로 돌파했어요. 캔들로서 돌파하는 것과 이 상한가 튜브 상한가 전망대 시간을 잘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캔들로 돌파하는 것과 갭으로서 돌파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캔들로서 고점대를 돌파할 때는 거의 대부분 눌려줬다고 합니다. 캔들로서 돌파해서 신고가 만들어낼 때는 대부분 눌려줬다가요.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금 재개가 되고 나서 점으로서 움직이는 구간대인데 이런 자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상한가 풀리고 난 다음에도 재반등 자리는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규로 접근해서 매수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풀리고 난 다음에 한번 내려오게 되면 그때 가서 단타나 스캐핑 정도까지는 가능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 유니온입니다. 자, 유니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우한 연구소 쪽에 있다라고 하는 미국 쪽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면서 다시금 미국과 중국 간에 한판 또 붙는 게 아니냐,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히토류를 약점을 삼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그래서 이 히토류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다시금 재차 움직였어요. 유니온, 그 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즈 관련된 히토류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여졌는데, 사실 내용상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뭐 팩트에서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 히토류 수출을 제한한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은 내수 경기보다는 사실 수출 쪽의 비중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수 경기도 활성화를 시키기에는 어느 정도 수출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이 버티고 있는 중인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국도 상당히 경기가 위축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히토류 관련된 이슈 자체는 사실 이전서부터 있었던 거고요. 쿼터제를 통해서 또는 수입 물량들을 좀 제한을 통해서, 게다가 중국 내에 있는 각 국의 기업들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고, 이전에 히토류 관련돼서 문제가 됐었을 때 뭐 페루나 칠레 쪽이나 호주 쪽이라든지 뭐 캐나다나 중아시아 쪽에서 히토류 광산들을 많이 개발을 해놨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령 미국과 중국 쪽,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 거기서 뭐 앙탈을 좀 부리면서 뭐 히토류 또 수출 제한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흔들리는 거는 중국뿐입니다. 그건 이미 검증이 됐었죠. 때문에 유니온 같은 경우에도 이에 따른 뭐 반사익이나 반사익이나 수익을 아주 많이 가져간다라기보다는 일단 단발적인 이슈로서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격, 이평선들 간의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많이 올라가긴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올라가봤자 어차피 내려왔다가 눌려주고 나서 다시금 재차 올라가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만들어져야지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역배 상태에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여지는 이때 다시금 재반등 나올 때까지는 좀 시간은 걸린다. 다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재반등에 대한 파동 정도까지는 좀 보여주는 종목이다. 아무리 못해도 한 요 정도까지 갭으로 빠졌지만 다시금 살짝 올려주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줬죠. 수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익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기회도 없이 줄줄줄줄줄 세버리느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흔들어 제끼면서 단타꾼들을 불러 모으고 거기에서부터 빠져나가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현재 유니온 수급 자체는 현재 있는 구간대에서는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물론 장 초반에 오전째 거의 준상한가 붙어있다가 오후장에 말아 올렸었는데, 상한가 잔량 22만 주, 유통 가능한 주의수 820만 주인데 오늘 거래가 920만 주 나왔어요. 유동 주의수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주인이 한번 바뀌었다. 그러면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도가 많이 물량이 나왔겠죠. 그리고 갖고 있던 사람들은 마이너스권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매도를 하려고 하겠죠. 게다가 위쪽에 보면은 옆으로 누워있는 막대기 보면은 4,500원, 5,000원대 매물대가 두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00원대 돌파하게 되면 책션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역배 상태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한번 내려왔을 때 단발적인 반등,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위기,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 쪽에 계속적으로 요구할 책임론을 부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이슈 자체는 살아있긴 합니다만 그 이슈가 직접적으로 히토류 쪽으로 연관된다라는 이 발상 자체는 다소 조금 거리는 있다. 뭐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해결을 하고 4,500원대 이상 구간대에서 매도 타이밍 잡는 것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미슬 되겠습니다. 자, 5월 둘째 주 시황 전략을 상한가 전망대, 이 상한가 튜브 시간을 통해서 말씀 한번 드렸었죠. 램데시비르 관련돼서 파미셀이 그 원재료를 만들어내는 업체입니다. 게다가 이제 FDA 쪽에서 램데시비르 긴급 사용 승인 소식에 따라서 국내나 일본 쪽이나 해외 쪽에서도 램데시비르 수입 관련돼서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파미셀이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인데, 상한가 그렇게 강했던 건 아니에요.
갭상승 뛰었다 매물 잡아버리고 추가 매수 유입이 되면서 70만 주 상장량 뭐 상한가 잔량 수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긴 합니다. 게다가 전고점 때 매물 라인 때까지 있는데요. 제가 이 주간 전략에서도 한번 체크해드렸던 게 뭐냐면 이 월봉선상에서 이번 달이 피크 찍는다고 하면 윗꼬리 찍을 단계이기 때문에 탄력 자체는 여기서 한 번 더 플러스 알파가 나와주고 최소한 뭐 한 26,000원대에서부터 27,000원대 이상까지 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급등이 나와줄 가능성은 높은데 이제 문제가 렘데시비르가 국내에 도입되고 해외 도입되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번 이슈가 나오고 나서 수요일날 즉 수요일날 5월 6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 자리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도 나올 겁니다. 한번 내려온다 할지라도 국내 쪽에 또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렘데시비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잠깐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렘데시비르 제가 이 체크해드렸던 대로 거의 비슷하게 좀 움직였죠. 그 다음에 이제 신풍제약 봐야 된다. 진원생명과학은 반등 주게 되면 음봉 난다. 한올바이오파마, 그 다음 엑세스, 에이프로젠 제약은 좀 약하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습이었었죠. 대장주가 상한가 쳤는데 빠진 종목들은 사실은 연관성이 아주 깊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국내 쪽에 뭐 시파한다라고 그러면 연관성은 붙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테마주 자체가 재료가 노출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진단키트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대감에 따라서 폭발적인 그 상승을 좀 보였었지만 지금도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고 진단키트 수출 폭발적으로 하고 있지만 주가가 그걸 따라가는 건 아니죠. 이유는 선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가 먼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주가라는 건 기대감을 갖고 기대감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미셀 같은 경우도 사실 추가적인 탄력 자체는 뭐 한방 반 정도가량 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고요. 27,000원 뭐 28,000원 라인 구간되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신풍제약도 뭐 추가 탄력 한번 보시면서 갭을 메꿔준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한 21,500원대 21,000원대까지 볼 수 있겠고요. 진원이는 무거워졌죠. 이제 증자한다라고 해서 이슈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좀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한올 엑세스 에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수급적으로 한번 체크 한번 해드렸었죠. 에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는 합병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 호재가 희석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한올바이오파마나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이라든지 수급적인 상태에서 매물대가 두텁기 때문에 후발주는 가급적이면 유보하자 뭐 이 말씀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을 좀 확인해 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그 종목으로서는 일단은 파미셀은 렘데시비르 관련된 종목은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마지막 종목 K미치 하이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미치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단 외형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을 작년도에 상당히 좀 좋게 개선을 시켜놨어요. 뭐 제조업치고 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 뭐 자사주 매입까지 뭐 수급적으로 뭐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다르죠. 거기에다가 뭐 여러가지 관련되는 뭐 업종군들 뭐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주가 가격이 실적 대비해서 좀 싼 게 아니냐. 게다가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게다가 이제 여기 있는 자리가 이제 단기적인 고점 라인 구간대 접어드는 구간대라서 매물대를 또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1300원대 전후해서 매도에 대한 타이밍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한번 내려올지언정 재차 반등을 주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재반등 구간대를 한번 노려봐도 될 법한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다만 이 재반등에 대한 타점 자체는 단기평선 자리 구간대 밑으에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이격, 이평선들 간의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이 뭐 아주 좋다 또 좋은 구간대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항라인 자리를 캔들 몸통으로 뚫어냈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날은 시가가 소폭 플러스권에서 시작을 했다가 마이너스권까지 한번 찍고 나서 움직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라인 구간대는 대략적으로 한 1100원대 그 다음 구간대가 한 960원, 970원 라인 구간대입니다.
이 두 구간대를 잘 활용해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상한가 간 다음날 윗꼬리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펼쳐보시고요. 물려셨던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월봉 차트 흐름 선상에서는 월봉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실적 개선에 뭐에 상당히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 움직이기보다는 다음 달쯤에 움직이는 게 모양새가 훨씬 더 좋아 보이고요. 월봉 선상에서 양봉이 한번 뻗어 올라가게 되면 점점 빠르게 전개가 된다. 다만 월중 변동성을 놓고 고려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10% 20%가량 빠졌다가 와도 괜찮아요. 어차피 매물소화를 잘 해줘야 나중에 올라갈 때 견실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회사에 대한 펀더멘털이 바뀌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다른 호재성 재료가 붙으면 더 빨리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우선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 한해서 최악 실현하는 관점으로서 교체에 대한 타이밍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5월 6일자, 그러니까 5월 4일자에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을 다음 거래일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이고요.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이나 시장에 대한 주도 트렌드들 상한 레이더 어플 꼭 들어오셔가지고요. 좋은 전략들과 기본적인 주식의 어떤 분석하는 방법들 교육 강의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시간 편하게 보내시고 오늘 장도 5월 6일 장도 파이팅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